앞으로 20년 후 캐나다 인구수가 5,200만여 명에 이를 거란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824만 6,100여 명인 캐나다 인구는 2043년엔 4,290만여 명에서 최대 5,200만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이민 등의 요인을 가정해 추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인구는 지금보다 30% 늘어나 1,480만 명에서 많게는 2,100만여 명으로 증가합니다. 또 47년 후인 2068년엔 전국의 인구가 4,400만여 명에서 7,400만여 명 사이로 많게는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나다의 인구 증가는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인구 증가의 87.4%가 이민자 유입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온주를 포함해 전국이 인구 증가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토론토와 같은 주요 도시는 주택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구 증가가 오히려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온주의 주택 관계자들은 지난 20년 동안에도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대 변화와 긴 수명, 이민자 증가가 예상되는 앞으로 20년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도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방과 각주 정부가 인구 증가에 대비해 공격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는 만큼 노인 돌봄 관련 정책도 개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1년 54.5명이던 자연인구 증가율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68년엔 26.2명으로 줄면서 어린이 비율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2021년 인구의 18.5%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68년엔 25%까지 오르고 85세 이상 인구도 2021년 87만 1천여 명에서 2068년엔 320만 명으로 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조정 중인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는 도시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3명 중 2명은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가 여유가 된다면 도시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집을 사려면 외곽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63%가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고 퀘벡주 몬트리올은 55%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급여만으로 모기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우울한 경제 전망에도 밀레니얼 세대의 내집 장만 수요가 높은 만큼 이 세대의 집 소유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 역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의 73%가 집을 소유해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 6월 26세에서 41세 2,00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57%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5년 안에 살 예정인데 이들의 절반은 첫 구매자입니다. 이 밖에 로열 르페이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가을에 더 늘고 내년 봄에는 다시 급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앞선 르맥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보면 토론토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운트 플레젠트 이스트와 웨스트 그리고 리사이드와 송클리프 파크는 이 기간 집값이 10% 넘게 올라고 다운타운 서쪽과 동쪽은 5에서 6%, 하이파크 북부와 블로어 웨스트 빌리지 지역도 7.3% 올랐습니다. 반대로 윌로우데일 동쪽과 서쪽은 1분기와 비교해 각각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0.4%씩 내려갔습니다. 또 욕 지역과 할튼, 필 지역과 더럼 지역도 하락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캐나다 일부 대학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각주 정부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대학과 일부 전문가들은 가을철 대유행에 이번 조치가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곳은
구엘프 대학과 오케드, 세네카 컬리지, 웨스턴과 윌프레드 로리의 윈저 대학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고 강의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토론토 대학은 기숙사 거주 학생에 한해 3차 접종까지 의무화하고 마스크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욕대학과 맥마스터, 메트로폴리탄 워터루 대학 등 나머지 학교들은 마스크와 백신 접종 모두 규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웨스턴 대학은 3차 접종까지, 세네카 컬리지는 2차 접종이 의무화입니다. 이외에도 헬리팩스의 델하우지 대학 역시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며 알버타 대학은 특별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강력히 권고할 방침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UBC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등 주요 대학과 컬리지 측은 올 신학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은 의무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다수 대학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각 주 정부와 보건당국이 방역 지침을 바꿀 경우 이들 대학들도 방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명문 남자 사립학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퍼 캐나다 칼리지로 수년간 학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항소법원이 학교명을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됐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기와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선 공개 금지를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몇 년 전 캠프를 떠난 수학여행에서 동급생 2명에게 빗자루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생 2명과 교직원 4명, 그리고 과실과 직무유기 등으로 학교에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학생 2명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원고 학생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정학을 받은 뒤 부모에게 알려고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캐나다 최고 명문으로 꼽히고 있는 학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충격을 준 가운데 앞서 2018년 토론토에선 샘 마이클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유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밤 8시 45분 메이저 스트릿과 블루어 스트릿 웨스트에서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가해 남성은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0대 후반의 대머리이고 키 182cm에 중간 정도의 근육질 몸매라며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백팩을 메고 흰색과 갈색이 섞인 대형견과 함께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고속도로와 호숫가 등 온주경찰 관할 지역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25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올 들어 발생한 자전거 사망 사고는 8건으로 2명이 숨진 지난해보다 무려 300% 급증했습니다. 도로 위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과속이라고 지적한 온주경찰은 이외에 부주의 운전이나 음주, 난폭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사고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항상 안전운전하고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착용하는 등 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되면 사고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온주경찰은 고속도로나 호수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OPP 또는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이 2030년 안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펀들랜드주 스티븐빌에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수소협정에 서명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시장 사례와 산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라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캐나다 업체가 수출용 그린 수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양국 간 첫 수소 수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요구한 독일의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 서부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LNG를 옮기기 어렵고 대서양에서 유럽까지 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며 LNG 수출이 말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